엠마오 연구소. 7장은 역시 영어를 너무 쓰셔요. Single Friendly Church. 뭐 이것도 번역해 본다면은 미혼자에게 친화적인 교회가 필요하다, 뭐 그런 말이겠죠. 자, 일단 미혼 현재 얼마나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있는지 굉장히 재밌는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근데 진짜 놀랐어요. 저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어요. 첫 번째 통계가 수도권 청년 세대, 그러니까 20세에서 49세. 청년 범위도 엄청 넓게 잡았죠.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청년 잡을 때 20살에서 39살로 잡는데 49살까지. 미혼율이 몇 프로일까요? 20살부터 49살까지. 이 정도면은 저는 그래도 결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미혼율이요. 50.4%래요. 50.4%. 결혼 안 한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전 이거 보고 진짜 놀랐어요. 이 정도라고? 그럼 수도권이니까 이렇고 지방은 좀 괜찮나? 지방은 47.4%. 별 차이 없죠. 그냥 대략 우리나라 청년 미혼율이 대략 50%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와, 49세까지 미혼율이 50%구나. 그러니까 사실 제 주변에서는 많이 결혼을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아, 이게 이 정도로 심하구나. 지금 얼마나 미혼율이 심하냐면은 미혼율이 2000년 대비 3배래요. 2000년 하면 불과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24년 전인데 24년 전에 비해서 무려 3배에 해당하는 숫자의 미혼율이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결혼을 진짜 안 하든 못 하든 그렇게 된 상황이구나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설문조사인데요. 일단 결혼 의향이 있냐? 라고 했을 때 69.8%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결혼을 못하고 있냐? 그때 상대가 없어서 32.5%,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가 19.5%, 그 다음에 내가 필요를 못 느끼겠다 13.5%.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혼인하지 않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고 싶으나 어떤 외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당수가 결혼하고 싶어 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을 못하고 있구나. 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밌는 또 통계가요.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결혼은 마땅히 해야 된다. 80.6%. 그리고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16.1%. 그 다음에 아이 뭐라 말할 수 없다. 3.3%.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싱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결혼해야 된다? 29.7%. 아니 뭐 꼭 해야 돼.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51.7%. 그 다음에 이건 뭐라 말할 수 없다? 18.1%. 그러니까 목회자하고 싱글 성도들하고 결혼에 대한 인식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특히 첫 번째 문항 보면 되게 알 수 있죠. 목회자의 80%는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딱 30% 정도만 무조건 해야 된다고 대부분은 이쪽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나 목회자는 야, 결혼은 당연히 해야지. 근데 거기에 반해서 아니 결혼을 왜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의 어떤 반발이 부딪히고 있다. 여기에 더 넘어서 심지어 아까 본 것처럼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상처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교회 안에 갈등 구조가 있기 때문에 좀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할 때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너무하긴 해. 결혼을 당연히 해야지. 근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걸 몰라서 안 하겠냐고. 그리고 그것도 있죠. 성경적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당위성이 솔직히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잖아. 뭐 당장 바울만 보더라도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하는 게 더 좋다까진 모르겠는데 결혼을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또 재밌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싱글들의 교회 생활. 현재 교회 생활에 만족하냐? 그러니까 일반적인 응답이 66.3%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데 싱글들은 안타깝게도 47.3%. 교회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싱글인 경우 훨씬 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교회에서 좀 소외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런데
싱글임에도 교회 생활에 만족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교회 봉사에 참여하는 싱글이라고 하면은 만족도가 62.3% 4%였고 그다음에 소그룹에 참여하면은 67.5%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글을 하고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외롭고 보통 누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교회 생활 끝나고 그냥 집에 가니까. 근데 봉사나 소그룹 이렇게 어떤 연대와 참여를 이끌어내주면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다. 때문에 싱글들이 외롭구나. 좀 붙잡아주길 원하고 있구나. 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이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건 좀 제가 제 생각평을 좀 얘기해 볼게요. 엠마오의 생각. 일단 첫 번째로, 결혼에 대한 언급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결혼해야 돼! 결혼해야 돼! 왜 안 해? 막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상처를 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적 권면을 할 때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가서만 보더라도 남녀의 결합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묘사했던 것처럼 결혼을 하면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어. 다 느끼죠. 근데 성경적 권면을 할 때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강권은 반드시 부작용을 낳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무조건 결혼해야 돼 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드는 구절이 자꾸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데 이거를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볼지 인간 보편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볼지 두 가지의 논쟁이 있는데 이거를 인류 보편적인 명령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이미 최초의 인류다 보니까 당연히 인류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내릴만 하죠. 근데 이미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고 오히려 인구 과잉을 고민하는 지금 시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는 지상 명령이니까 해야 돼! 요거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계속 또 바울이 좋은 예가 되어주잖아요. 자발적으로 비혼을 사는 사람이 뻔히 있고 그 사람을 우리는 위대한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조건 결혼해! 무조건 애를 낳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제가 두 번째 생각을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교회판 나는 솔로 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말로 하자면은 이젠 교회가 결혼과 연애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뭐 이전 장에서 요즘 세대 특징을 얘기했지만 저는 요즘 세대 특징을 말하자면은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아싸. 좀 노골적인 표현으로 찐따. 저는 죄송하지만 이게 요즘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아싸 찐따는 뭐야? 사람을 대하는데 어려움이 큰 세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전 세대보다 경험이 압도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못 만나 보다 보니까 당연히 연애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거야. 사람을 쉽게 만날 수 있으면 그 와중에 남자 여자도 만나고 막 하고 할 텐데 지금 세대는 사람 자체를 잘 못 만나요. 사람 자체를 어떻게 대할 줄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거야. 우리 어렸을 때 나는 그 G세대는 아니니까 우리 어렸을 때 만약에 게임을 한다. 우리 어렸을 때 게임 어디 가서 했어요? 오락실 아니면 문방구 앞에. 그럼 거기서 게임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게임을 하면서 사회성이 길러져. 자, 예를 들면 내가 킹오파를 했어. 여러분 킹오파 기억하십니까? 아는 분들 알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죠? 스타트 버튼 누르고 오웬 AC 다 기억하죠? 공감돼 있죠? 만약에 내가 킹오파를 했어. 상대방하고 게임을 해. 그럼 그때 보통 옛날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락실 기계가 있으면 이렇게 두 명이 앉아서 이렇게 게임 했다가 조금 나중에 오락실이 발전하면서 2인용 기계는 뒤쪽으로 보냈어. 그러니까 기계를 중간에 두고 양옆에 앉아서 이제 게임을 했던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킹오파 하는데 상대방이 막 자꾸 이겨. 내가 아이씨 아니면 막 욕을 했어. 에이 땡땡. 그럼 무슨 일 벌어져? 그럼 반대편에서 온단 말이야. 야, 너 뭐라 했냐? 예? 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게 어찌 좀 웃긴 얘기지만 나름의 그게 사회성이거든? 사회성? 그리고 그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인기 있는 게임이 있어. 근데 내가 이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그러면 그들 나름의 룰이 있어. 어떻게 하면 옆에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올려놓는 거야.
나 다음에 할 거다 이런 약속인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이 게임 하다가 졌어. 근데 옆에 동전이 있으면 한 판 더 하면 안 돼. 그게 매너야. 그리고 나도 봤을 때 나도 이 게임 하고 싶은데 동전이 많이 쌓여 있어. 그러면은 알아서 딴 데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더라도 사람을 만나서 게임을 했다고. 거기서 또 애들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 세대 게임 어떻게 해? 사람을 안 만나. 다 집에서 하죠. 집에서 하고 핸드폰으로 하고 그렇다 보니까 게임을 하면서도 극단적인 말을 하고 극단적인 공격성을 내비치고 왜 어차피 만날 일 없거든. 그러면서 뭐 게임이라는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지금 세대는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압도적으로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봐 못해요. 1대1로 만나가지고 눈을 보면서 얘기도 못해.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물론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에이 아싸 찐따 뭐 사회 부정자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어떤 뭐랄까 중위 계층의 사회성을 가진 아이들도 사람들을 만나고 눈 보고 이렇게 말을 잘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 주고 어떻게 하라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이 뭐랄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간 연결다리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아예 대놓고 우리 솔로들 모이자. 그래가지고 각자 예를 들면 이상형을 좀 적어내. 막 그런 거 막 취합해가지고 교회에서 1대1 미팅을 주선하는 거죠. 근데 만나가지고 꼭 사겨 이게 아니라 그냥 1시간 동안 얘기해봐. 아니면은 뭐 단체 좀 만약에 좀 큰 교회다 좀 뭐 하루 나 잡고 좀 모여가지고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한 뭐 솔로 20명씩 모아놔 남녀 20명씩 그럼 어떻게 한 명씩 나와서 자기소개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뭐 누구라고 하고요 좀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럼 애초에 연애 의지가 있으면 공개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거지. 그럼 그 중에 내가 마음에 들면 연락하면 되니까. 물론 그 와중에 조심할 것도 있겠죠. 이게 자칫 혹은 뭐 이렇게 너무 좀 성적인 어떤 일탈이라든가 좀 안 좋게 가는 거를 충분히 좀 이렇게 디펜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좀 이런 것들 많이 하면 좋겠어. 그 다음에 연애 코칭 프로그램 진짜 이거 있어야 된다. 옛날부터 이거 엄청 주장했다고. 교회에서 연애 코칭 프로그램이 아예 있어야 된다. 이거 말하면 자꾸 웃는데 난 진담이야. 어떻게 하냐. 자, 연애 경험이 있는 혹은 뭐 유부남 유부녀로 이루어진 그 남셋 여셋의 그룹이 예를 들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연애 코칭 팀이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남자야. 내 남자야. 그래가지고 저 연애를 너무 못해가지고 코칭을 받고 싶어요. 그럼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여셋 여기 있는 데다 보내는 거야.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진짜 배우는 거지. 말하는 법. 오빠 말할 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면 외형 꾸미는 법. 오빠 솔직히 교회 올 때 머리 안 감고 올 때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배우러 애초에 온 거니까 진짜 막 후드를 패가면서 가르치는 거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하다못해 어떤 사회성, 옷 입는 법. 나 얘기했잖아. 나 옛날에 내 후배가 나보고 옷 그거 입지 말라고 지적해준 게 나한테 지금도 자산이라니까. 나 그때 연애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나 그 뮤지컬 동아리 하고 있는데 그때 나 3학년 때인데 1학년 후배가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나한테 후배가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거야. 키 요만한 애가 나한테 이러고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왜? 하니까 걔가 갑자기 뜬금없이 오빠 그 바지 입지 마요! 이러고 가는 거야 갑자기. 뭐야? 그러고서 내 바지를 봤는데 내가 되게 이상한 바지를 입고 있는 거야. 이런 걸 여자들이 싫어하는구나. 그때가 한창 바지 통을 좁게 입는 게 유행일 때였어. 막 유재석 스키니 바지 입고. 근데 나는 원래 허벅지 살이 많기도 하고 살도 잘 찌다 보니까 바지 통을 많이 크게 입었어. 많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행하고 너무 반대되게 나만 바지 통이 이만했던 거지.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오빠 그 바지 입지 마요!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나한테 되게 좋은 어떤 변환점이었어. 이게 되게 안 좋구나. 그래가지고 난 진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애 코칭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 교회에서 못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이거를 돈 주고 배워. 막 픽업 아티스트 이런 애들한테 배운단 말이야. 근데 아시겠지만 픽업 아티스트를 뭐 하는 애들이야. 여자 꼬셔가지고 원나잇 하는 거 가르치는 애들이잖아. 뭐 심지어 잘 가르치지도 못한다고 하더만. 거기다가 막 300만 원, 400만 원 막 그렇게 낸대요. 진짜로. 그게 말이 되는 게 나중에 30대 후반쯤 되면은
모아놓은 돈이 꽤 되는데 그러니까 일생의 가장 큰 숙제가 여자를 만나는 거야. 돈이 있어. 근데 누가 그걸 도와주겠대. 거기다가 거의 사기 맞듯이 돈을 내고 심지어 되게 불건전한 연애 코칭을 배우는 거죠. 나는 교회에서 이거 할 필요가 진짜 있다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애들이 사회성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코칭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그래서 정말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우리 교회는 작아서 못해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남녀 이렇게 매칭 못해요. 그러면 교회 간에 연결라도 좀 하자.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진행을 하고, 물론 이때 좀 각 교회들의 좀 대승적인 마음이 좀 필요하다. 왜냐면은 저 교회 남자, 우리 교회 여자 만나서 결혼해? 그러면 둘 중에 원래 교회를 출석하면 모르겠는데 또 한쪽으로 몰려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래서 우리 성도를 뺏길 수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좀 우리 애 외로워하잖아. 설령 다른 교회 간다 하더라도 좀 몰라. 나도 이거를 단임 목회를 안 하니까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대승적인 차원으로 좀 같이 연대해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좀 적극적으로 연애를 도와야 된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사람을 못 만나는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줄 모르는, 나가서 물어봐 하면 못 물어본 애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자리에 앉히고 좀 자기를 드러내고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 또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만 교회 안에 연애 윤리, 성 윤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죠. 저는 이게 7장을 보고 느끼는 제 생각입니다. 엠마 연구소